안녕하세요. 3월 5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제목이 Super Tuesday Surge입니다. 즉 미국의 이 주가 반등이 바이든 효과라고 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그 급진 좌파로 분류되던, 그래서 월가가 아주 싫어하는 샌더스가 1위에서 밀려나고 중도 성향의 그 바이든이 슈퍼 화요일에서 압승하면서 아마 그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 테마주로 불리는 헬스케어 업종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보도가 맞다면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야권인데 야권 후보 경선이 시장에 이 정도의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폭락 과정에서 샌더스 때문에 더 많이 하락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 하락분을 되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3대 지수 모두 조정 국면에서 탈피하는 모습인데, 그러나 그 바이러스 공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적 효과인 그 바이러스 리세션 더 진행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시장의 재평가도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우가 1173포인트 4.53% 올랐고요. S&P 500 4.19% 올랐고 나스닥 3.85%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 4.94% 올랐고요. 마이크론이 6.82% 폭등입니다. 마감 후에 0.27% 살짝 내렸고요. 그렇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1년 이내 단기물 수익률 추가로 크게 하락했고요. 7년 이상 장기물 수익률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1.039%, 3월물 0.736%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는 플러스 30.3bp이고요.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또 해소가 됐습니다. 3월 19일 기준금리 추가로 50bp 내려서 0.5에서 0.75% 될 확률이 지금 100%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다시 0.5% 시대가 되면은 과연 이제 이 수익률 곡선 역전이 아니라 평탄화되든가 상당 기간 평탄화돼 버리든가, 그리고 평탄화 끝에 살짝 올라가는 이런 우상향 형태로 정상화될지, 또는 글로벌 자금이 추가로 유입을 해서 그러면 장기채 수익률 더 끌어내리고,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면 장기채 수익률 투자하지 단기채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성장 전망을 우울하게 본다는 그런 의미죠. 장기채 투자한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역전 현상 재개될지 이게 앞으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지수 97.33으로 올랐고요. 원달러도 1185원으로 올랐고 원엔 11.02로 올랐습니다. 위안은 6.92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대규모 금리 컷을 단행을 했는데, 이게 그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보다는 각종 그 금융 자산들, 특히 외환 시장에서 가격 재조정을 야기하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 중공의 위안한테는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중공 입장에서는 그 위안 약세를 막아야 될 그런 그 입장이 있죠. 미국과 합의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상대적 강세이기 때문에 결국 그 달러 강세 추세를 바꾸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러시아 루블하고 브라질 헤알, 터키 리라, 요 세 개 나라 상당히 이게 위험국인데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저께 만든 표 하나로 만든 사진인데 한번 보시죠. 어제 건데 오늘 추가로 그 루블하고 브라질 헤알이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그 러시아가 주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름값 폭락했고요. 앞으로도 기름값 전망은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경제 앞으로 더 우울할 것이기 때문에 루블 가치 동반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소폭 추가적으로 더 내려서요. 47불 WTI, 브렌트는 51불 이렇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지금 쟁점은 60만 배럴 이 규모로 60만 배럴 추가 감산, 지금 사우디는 하려고 하는 거고 러시아는 동의를 안 하고 있죠. 아직까지. 예, 반대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2월 외환 보유액 4,091억 불, 이전보다 조금 내렸는데 지금 그 사상 최고치 근방입니다. 말레이시아 1월 수출 전년비 1.5% 감소, 수입 2.4% 감소했고요. 캐나다도 예상과 달리 50bp 전격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1.25%입니다. 독일의 1월 소매 판매 전년비 1.8% 증가이고요.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3.57%로 하락입니다. 매월 첫 주 그 고용 관련 빅데이터 세 가지가 나오죠. 수요일 날 오늘 ADP에서 발표하는 전미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한 40만 개 그 민간기업 사업장의 임금 대장, 그걸 페이롤 그 분석해서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동을 발표하는 거죠. 수요일 날. 이게 지금 183K로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래프 보시면 이전보다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그 목요일은 그 매주 발표하지만은 첫 주에는 특히 이번 주에 특히 이제 그 저는 주목을 하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 1, 2주 전서부터 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모레가 바로 그 2월에 고용지표가 나오는 거죠. 우한 바이러스 충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주목이 됩니다.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미국의 2월 총 자동차 판매량 보여주는데 이전보다 감소했고요. 그리고 장기간 감소 추세 확인됩니다. 기름차 판매 감소는 이거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이거 글로벌 현상 아닙니까? 근데 특히 이제 중공은 2월 달에 바이러스 직격탄을 맞아갔고요. 중공 전체 2월 승용차 판매량이 80% 줄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으로는 현대차가 중공 판매의 경우에 예전 같으면 수만 대 팔리던 게 2월에는 수백 대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진행 경로는 대략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공 중심의 글로벌 그 공급망이 허물어지면서 이걸 이제 재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급작스럽게 확 망가졌잖아요. 이제 재편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도기죠. 그 과도기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 글로벌 팬데믹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게 글로벌 수요 감소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특히 뭐 여행이나 항공이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치명적이죠. 그래서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라 미국 경제도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진행되면은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경제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기업들, 가게들 전부 다 한계 기업, 한계 가게가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워지면 여기서부터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업이 다 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한계 기업들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그 금융 위기를 막겠죠. 이런 과정 아닐까 싶은데 그러나 어쨌든 그 상대적으로 미국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 같은데도 연준이 굳이 임시회의를 열어갖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한 이유 이게 이제 몹시 궁금하다는 거죠. 어차피 19일 날 50bp 인하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건 뭐 2주일 앞당긴다고 그렇게 세상이 달라질지 의문인데 하여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의 그 베이징 대학하고 상하이에 파스텔 연구소가 있다고 이거 초반에 바이러스 초반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지금 나는데 이 두 곳이 공동 연구에서 어떤 발표를 하나 했는데 우한 바이러스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돌연 변이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종류 이상의 어떤 그 변종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종 바이러스 70%는 독성이 더 지독한 놈이고요. 30%는 좀 순한 놈이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악종 대 순종의 비율이 7대 3이라는 겁니다. 우한 바이러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그런 RNA 계열의 바이러스로서 자연 상태에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복제를 할 때 이 부모 자식 요 간에 100% 유전자 일치되도록 하는 요거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NA인데, 이놈의 RNA 바이러스는 DNA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 복제 과정에서 저절로 변종이 일어날 가능성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스나 메르스나 지금 창궐 하고 있는 이 우한 바이러스도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변종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일부 또 다른 견해는 이거 지금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한 지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무기로 개발해 놓은 그 변종이 어떤 연료에서든 이제 밖으로 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우한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돌연변이 된 건지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것인지 앞으로 이제 연구에서 밝혀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이 퍼졌다는 거죠. 엄청 퍼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한 바이러스 초기에 완전히 잡아 죽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너무 많이 퍼져갖고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 근심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우한 바이러스도 사람의 불청객으로서 오랫동안 사람과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거 아니냐, 저 완전히 골칫덩어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도 지금 어제 4시 기준으로 5,600건 이상 이제 우한 바이러스이고 유전 정보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것들 간에 돌연 변이종이 있는지 이게 매우 지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부가 조만간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도 중공의 8만 건 이상의 우한 바이러스들이 또 다른 악종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구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경이 저렇게 활짝 열려 있는 상태에서 독종으로 변종 우한 바이러스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을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이라도 중공발 입국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관련해서 다른 뉴스들 한번 재밌는 뉴스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MF가 500억 불 코로나 전쟁 기금 마련한다고 하고요. 미국은 129명 환자가 이제 확인됐다 그러고 바이러스 전쟁 기금으로 83억 불로 이제 증액했다고 하고요. 이탈리아는 환자가 3,090명, 사망이 107명 이렇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전부 3월 15일까지 휴교해버리고요. 그럼 스포츠 행사는 전부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란은 환자 수가 2,922명, 사망자 92명. 그래서 이탈리아가 앞섰습니다. 이란은 금요 기도회도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 보시면은 이탈리아, 이란 이거 합한 것보다 한국이 단연히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바이러스에 관한 한 한국은 중공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하고 중공은 완전히 섞여버렸잖아요. 바이러스에 관한 한. 그래서 이렇게 만든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F-35 생산 라인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주일 스톱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베크롬비 앤 피치 이런 회사, 쇼핑몰 기반의 의류 소매업 어페럴 리테일러라고 하는데
얘들이 이미 그 중공의 메인랜드에 여러 그 매장 잠정 폐쇄했는데 추가로 상하이 매장도 잠정 폐쇄한다 그러고요. 이탈리아 밀라노 매장도 잠정 폐쇄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중공은 진정된다고 주장은 하는데 하여튼 이와 달리 위 업체가 상하이 매장까지 추가로 잠정 폐점한다는 게 이게 주목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